양대 시장 1980선 그리고 550선을 목전에 두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1978.56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549.89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장 정리를 하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화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이태원 과장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지금 오르기는 했는데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조 3천억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그 전일 큰 폭의 이제 하락세를 보였던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유럽과 미국의 이제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중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 키프로스 이슈도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 오늘 상승했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을 한 부분이 조금은 이제 우려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대규모 뱅크런 사태 우려 때문에 이제 그 키프로스 그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 뭐 수요일까지 그 은행 업무 정지를 연장한 상태고요. 그리고 채권단들이 이제 회의를 갖고 그 징수 대상 범위를 이제 조정을 하면서 조금씩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코스피 시장은 이제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높은 베이시스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뭐 전기전자 그리고 건설, 기계, 통신 업종으로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이 고요. 외국인은 뭐 오늘 대부분의 업종에서 이제 매도를 한 모습인데 기관에서는 이제 유통이나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입니다. 뭐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시장의 상승은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장을 이끌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갤럭시 S4를 공개한 이후에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 약 3만 원 2% 상승하면서 147만 5천 원으로 이제 상승한 모습입니다. 업종 중에서도 오늘 IT 업종이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기타 업종도 1%대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정유업종도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건설업종이 최근에 이제 정부의 그 정책 수혜를 입으면서 이제 오늘 1%에서 2% 가까이 상승한 모습인데 특히 삼성물산이 LNG 업체를 인수한 소식 그리고 해외 수주가 기대된다는 소식으로 오늘 5% 넘게 상승한 모습이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기타 음식료 업종이나 이제 통신업종 중에서도 이제 소폭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섬유 의복 업종도 오늘 좀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뭐 LG 패션이나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대 상승한 모습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이제 최근 낙폭을 보였던 이제 코스피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그 회복하진 못했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60일선에 안착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60일선 안착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또 마감 종가 지금 550선에 올라선 것으로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물론 평소 대비해서 거래 대금은 약간 적었지만 그래도 1.65%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다시금 밸류에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2년 한 해 동안 밸류에이션 얘기 1900선이 무너질 때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겹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다는 것, 그만큼 코스피 대형주의 장세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메리트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 550선 다시금 좀 돌파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좀 더 지속적인 상승의 기대감을 조금 더 이어가게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장을 보시게 되면은 550선에 좀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700억 정도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시게 되면 일단 IT 업종의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발표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비록 2% 상승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LG노텍과 삼성테크닌과 LG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IT 종목들의 상승에 힘입어서 더불어 이제 FPCB와 OLED 그리고 LCD와 반도체 장비주와 같은 대부분의 IT 섹터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좀 몇 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에는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는 유진테크와 이오테크니스의 상승세가 좀 상당히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플렉서 PCB, 연성 회로 기판 관련주들의 경우는 그동안 거의 2, 3주, 한 달 넘게 좀 조정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장 BH1, 유플렉스, 플래스콘 같은 종목들이 4에서 6%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것도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이 OLED주들이 좀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했는데요. 일단 뉴스가 나왔었죠. 삼성전자가 이제 백색 OLED 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AP 시스템이 11%, 그리고 덕산해메탈과 SFA 같은 종목들이 3에서 5% 정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카메라와 휴대폰 부품주들 역시 좀 상승 흐름이 좋았는데요. 파트론과 자전자, 하이소닉과 캠시스 같은 종목들 어느덧 상승 3에서 7% 정도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들 역시 EM텍과 아모텍, 이노치, 서원, 인텍 같은 종목들이 6에서 8% 정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와 엔터주 보시게 되면은, 일단 오늘 그 음원 종량제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SM과 YG 엔터가 4에서 3% 정도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JC와 액토소프트, 조이맥스 같은 종목들이 6에서 2% 좀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게임 엔터주 역시 좀 상승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과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바이오 제약 업종,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코스피 시장 쪽에 유나이티드 제약과 종근당, 이현 제약과 대원 제약 같은 종목들도 역시 6에서 3% 올랐고요. 더불어서 코스닥 종목 쪽 보시게 되면 코론 생명과학이 4.9%, 메디톡스가 2.65%, 시젠이 4.67%, CTC 바이오 6%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저희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의 매매가 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엇갈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도 2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를 보이면서 지금 나흘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의 특징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글로벌 수급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흥시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5.8억 달러 정도 이제 순유출이 발생한 반면에 그 선진시장으로는 약 147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이제 미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신흥시장이 자금 순유출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로 약 지난주에만 40억 달러 자금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는 유효하다고 지금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나올 이제 1분기 그 부진한 기업 그 실적들 때문에 지금 외국인의 이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4일 연속 이제 매도가 된 모습이고 오늘도 현물에서 약 2천억 가까이 외국인은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장 막판에 선물도 이제 1,400억 매도로 이제 전환이 된 모습이어서 현재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4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오늘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반면 이제 기관에서는 유통업이나 IT 업종에서 오늘 이제 매수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 기아차와 그리고 현대차가 11위에 있는 점.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아차와 현대차 같은 이제 자동차 업종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 매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매도를 한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나 삼성물산 같은 종목이 1, 2위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에서 이제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물산처럼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종목, 그리고 보시면 LG 이노텍, 삼성전기처럼 IT 종목들을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래소 시장의 수급 알아봤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또 양매도가 비교적 큰 폭으로 나와서 이제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좀 꺾이나 싶었는데 오늘 또 강하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무려 700억 원을 넘어섰죠. 네. 1월 중순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과 코스닥 시장 내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좀 누적을 해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무려 한 7천억 정도 매수에 가담을 했고요. 기관이 약 3천억 정도, 외국인과 기관 합쳐서 약 1조 정도 강하게 코스닥 시장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시장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합해서 약 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장이 매도에 그렇게 큰 의미를 좀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 기관 쪽, 특히나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는 점은 역시 이들 금융투자와 사모펀드는 코스닥 시장에서 주된 수급 세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기관의 큰 매도에는 그다지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연기금을 보시게 되면은 강하게 그동안 기관이 3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2,700억 정도 거의 기관 수급의 거의 주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연기금 같은 경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오늘장 외국인이 무려 700억 정도 강하게 코스닥 시장을 사모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사고 팔았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산하이메탈과 GS홈쇼핑, 서울반도체와 차바이오엔, 슈프리마, CU메디칼, 메디포스트 같은 그런 종목들을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보시면 특징이 몇 개 있는데요. 외국인 덕산하이메탈과 GS홈쇼핑, 서울반도체를 매수 1, 2, 3위로 올려놓고 있는 반면에 기관의 경우에는 덕산하이메탈과 서울반도체와 GS홈쇼핑을 반대로 매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CJ ENM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이지만 기관의 경우에는 순매도한 종목으로 잡히고 있죠. 일단 기관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이런 종목들에서 외국인이 사주고 있을 때 일단 물량을 좀 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반면에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S7과 CJ 인터파크, CTC 바이오, 젠백스, 조이맥스, 서울인텍 같은 종목들을 좀 매수 상위로 올려놓고 있는데요. 특징을 굳이 짚는다라면 일단 CJ과 젠백스, 소릉생명과학 같은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좀 매수를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터파크와 SM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이들 종목들의 공통점이라고 보시게 되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다라는 점이죠. 바로 이 좀 조정 후에 좀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인터파크가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들에 대해서 기관이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팔고 좀 덜 오른 종목들에서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여기서 덧붙여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종목들을 압축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환 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9일 만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1110원대를 상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이제 전일보다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가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9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키프로스 관련된 구제금융 불확실성이 의회의 표결 연기로 인해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었던 예금액에 대한 어떤 손실 부담금 과세와 관련하여 10만 유로 미만의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등 좀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소식으로 지금 키프로스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110원 중반대 이후에서는 이제 수급체의 매물이 또 계속적으로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역시 좀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를 앞둔 경기 심리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미국 주택 관련 지표 예상박 부진 등도 사실상 달러와의 강세 압력을 좀 소폭 완화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 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 내 키프로스 관련 불확실성이 선제적으로 완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국내 증시에서의 외국인의 순매도 압력 자체가 좀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1조 원 이상의 좀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국내 코스피 지수의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시장 참가자들이 미 연준의 통화 정책 변화 가능성 자체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근본 미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 지속에 대한 어떤 확실한 입장 등이 좀 표명이 된다면 아무래도 좀 최근 진행되었던 달러와의 강세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이전 수준으로 그러니까 1,100원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마감 동향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61선 회복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내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우선 지속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주요 일정이나 지표 발표에 따른 그런 유연한 좀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특별한 어떤 정책 변화나 경기 판단에 대한 변경 가능성은 아직은 예상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일 있을 일본 뱅크 오브 재팬 총재가 이제 교체 예정인데, 지속적으로 이 팽창적인 이 통화 정책 얘기해왔기 때문에 지난주 96엔대를 기록했던 이 엔화가 약세 모멘텀이 앞으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60일 이평선 1980선 후반 안착 여부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분간 어떠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변동성에 대비한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앞서서 수급 짚어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7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4대 기금과
금융위원회와 공제회에서 스몰캡 제한을 풀었다라는 소식이 또 시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박스권 550선에 지금 안착을 하면서 상승 탄력 더욱더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을 보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 포함해서 대부분 투자자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일부 IT주와 내수주를 제외하고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으로 먹을거리는 이제 코스닥 시장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가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연기금 쪽에서도 어떤 투자 제한을 풀고 있다는 그런 뉴스 역시 그러한 부분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700억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왔던 점 역시도 일단 코스닥 시장의 올 한 해 중장기 추세에 대한 중장기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에는 더욱더 좀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자, 지수든 간에 종목이든 간에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여러분 좀 변곡점에 좀 다다르고 있다는 그런 점을 좀 과거의 경험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3월 11일에도 마이너스 2% 가까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상승세로 돌려놨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7% 하루에 급락했다가 오늘장 다시금 1.65%또 급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움직임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 과거에 2월 초부터 올라왔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비춰본다면은 분명히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어떤 팩트 삼아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월 말로 갈수록 일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만약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된다면 일단 비중을 조금은 줄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의 경우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신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속적인 관심을 갖되 자,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에는 매수 타이밍에 좀 예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국면에서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좀 느긋하게 한 3월 말 정도까지만 기다려 보시고 나서 코스닥 시장을 또 새롭게 매기가 몰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매수 전략을 잡아보시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면은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눌림목을 기다려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양대 시장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 동대문 지점의 이태원 과장 그리고 코리아 인베스트먼트의 김성훈 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